자, 이번 시간부터는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과 원소. 자, 첫 번째 집합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집합은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모아놓은 게 집합입니다. 모아놓은 게 집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아놓은 걸 우리는 집합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잘생긴 사람의 모임, 잘생긴 사람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잘생겼다는 게 당연히 절대적인 기준은 없죠, 그죠? 기준은 없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의 모임은 당연히 집합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육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육의 약수의 약수는 누가 봐도 육의 약수도 아니다를 구별할 수 있죠, 그죠? 육의 약수는 당연히 1, 2, 3, 6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육의 약수들은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얘를 모아놓은 건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집합이 되고 얘는 집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육의 약수의 모임이다. 우리 보통 집합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보통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대문자. 집합 A, B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를 쓰고 이 안에 들어있는 1, 2, 3, 6을 이렇게 몰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써주면 집합 A 안에는 1과 2와 3과 4가 뒤죠, 그죠? 1, 2, 3, 6이 들어있다 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집합 A 안에는 1, 2, 3, 6 이렇게 4개가 들어있는데 요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원소라고 불러줍니다. 원소. 자, 집합 안에 들어있는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르고요. 그럼 얘는 집합 A 안에는 원소가 1, 2, 3, 4, 4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보통 그것도 기호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집합 A에는 원소가 4개 있다는 걸 NA는 4라고 써줍니다. 그러니까 number of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다. 이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어쨌든 이런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 A, 방금 전에 적었던 집합 A 안에는 원소가 1, 2, 3, 6이 들어있죠, 그죠? 자, 1이라는 녀석이 A라는 녀석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원소가 영어로 엘리먼트죠, 그죠? 엘리먼트. 그러니까 이렇게 2를 좀 둘러서 씁니다, 이렇게. 보통 삼지창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요. 이 표시는 뭐냐면 1이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의 원소, 그러니까 1이라는 녀석이 A라는 집합의 원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2도 보이죠, 그죠? 그럼 2도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맞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7이라는 숫자는 이 집합에 안 들어있죠. 그럼 7이라는 녀석은 A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건 어떻게 쓰냐면 여기 짝대기 하나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요게 3개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그 집합에는 그 집합에는 1이라는 게 원소로 들어있고 2라는 것도 원소로 들어있고 7이라는 건 원소로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집합이 있고 원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표현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 써 있는 거 이렇게 일일이 다 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A의 N은 1, 2, 3, 6이 있다. 이렇게 주르륵 써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주르륵 전부 다 써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나열법이라고 불러준다. 원소나열법. 그냥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그냥 일일이 다 써줬다 이겁니다. 원소나열법. 자, 원소나열법에는 보통 예를 들어서 1, 2, 3, 6이라고 썼는데 6, 3, 2, 1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원소나열법은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써도 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뒤섞어서 써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평범하게 1, 2, 3, 6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어쨌든 순서 상관없고 두 번째로는 동일 원소는 한 번만 써줍니다. 한 번만. 예를 들어서 1을 2번 써서 1, 2, 3, 6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원소의 개수를 셀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집합에서 원소나열법으로 쓸 때는 한 번만 쓰고요. 똑같은 건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쭉 써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써주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르고, 자, 두 번째는 집합 A에 대한 1, 2, 3, 6이라는 게 여기 썼지만 6의 약수잖아요. 그죠? 6의 약수. 그래서 그걸 말로 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집합 A에 대해서 1, 2, 3, 6이라는 녀석은 6의 약수를 모아놨으니까, 자,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중괄호를 붙이고 X바를 붙여줍니다. X바. 자, 요 바를 기준으로 왼쪽이 X를 모아놨다 이런 뜻이고요. X를 모아놓았다 라는 표시가 되는 거고, 이 X에 대한 설명이 뒤로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1, 2, 3, 6이라는 건 6의 약수니까 이 뒤에 X는 6의 약수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집합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여기 뭐를 모아놨는지를 쭉 써주는 방법,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제시법 이렇게 불러줍니다. 조건제시법. 뭐 대충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집합 A는 X를 모아놨고 X는 뭐 3의 배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집합 A 안에는 3, 6, 9, 12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조건은 여기 집합의 정의인 분명한 기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맞죠? 뭐 이런 거 집합 A는 X바라고 쓰고 X바는 잘생긴 사람 이렇게 쓰면 잘생긴 사람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얘는 집합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이렇게 써준다. 이게 조건제시법입니다. 그리고 형태는 다시 한번 X바, X를 모아놨고 X에 대한 조건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마지막. 이 녀석의 비주얼적인 표현인데요. 비주얼적인 표현. 집합 A라고 쓰고 동그랗게 쓰고 여기 1, 2, 3, 6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 2, 3, 6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요 영역 이 안에 원소가 들어있고요. 여기 들어있는 게 1, 2, 3, 6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컴마를 썼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컴마를 쓰지 않는 게 맞긴 하지만 안 쓰면 구별이 안 되죠. 만약에 아무렇게나 썼는데 이렇게 썼으면 얘가 10인지 1인지 잘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안에 집합 A 안에 1하고 2하고 3하고 6하고 있다. 1, 2, 3, 6이 들어있다 라고 이렇게 주로 그림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자, 벤은 사람이고요. 벤 씨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벤 씨가 만든 다이어그램, 벤 씨의 그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 쭉 다 써준다. 원소 나열법. 뭐를 모아놨는지에 대한 이유를 써준다.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그림으로 여기 안에 들어있고요. 여기 안에는 1, 2, 3, 6이 들어있어요 라고 써주는 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당연하게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집합으로 줄 때는 얘를 제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조건제시법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풀거나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풉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는 방법은 조건제시법이고 조건제시법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일일이 꼼꼼하게 따지거나 혹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푸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이 방정식의 해니까 결국 이 집합의 정체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제로라는 방정식의 근을 모아놨다. 방정식의 해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방정식의 해집합입니다. 해집합. 그리고 그럼 이 문제는 A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결국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가를 묻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이 몇 개인가. 자, 만약에 집합 A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얘는 이 방정식을 푸세요라는 얘기고 근이 몇 개인가를 물어봤으면 근이 몇 개인지를 찾으라는 얘기고 이 뒤에 조건 하나 더 붙여볼까요? X는 실수 이렇게 묻혀보면 이 문제 자체는 이 방정식에서 실근이 몇 개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지는 몰라도 집합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수학 문제를 집합의 형태를 빌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니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집합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수학들을 집합의 특히나 조건제시법 형태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방정식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다고 보죠. 그럼 얘는 뭐죠?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그럼 얘는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를 모아놓으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A란 녀석은 이 부등식의 요 부등식의 해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집합 A를 구하라는 얘기는 부등식을 풀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풀어라,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집합의 형태로 문제를 바꿔줄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해볼게요. 다섯 번째 예를 들어봅시다. 자, 다섯 번째. 자, x, y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 집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겁니다. 자, 조건제시법은 이 발을 기준으로 왼쪽에 원소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요 집합의 원소는 그냥 어떤 숫자를 모아놓은 거고요. 요 집합의 원소는 순서쌍을 모아놓은 겁니다. 순서쌍, x, y라는 순서쌍. 그런데 순서쌍을 보면 우리는 점이라는 느낌이 들죠. 좌표 평면 위에 점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이 집합은 x, y라는 점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럼 이 점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는데요. 이거 여러분 먼저 아시죠?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그렇죠. 얘는 원입니다. 원. 그럼 결국 이 집합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이거 자체가 바로 원이라는 도형을 표시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모두 표시가 가능하냐면 도형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어떤 방정식, 부등식도 가능하고 도형도 가능하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x, y라고 모아놓고 y는 fx, y는 뭐 2x 플러스 3 2x 제곱 더하기 뭐 fx라고 쓸게요 그냥. 자, 그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얘는 함수죠. 함수에 해당하는 x, y 순서쌍을 모아놓으라고 했고 얘가 점으로 보이나요? 결국 이렇게 집합이 나와 있으면 얘는 함수의 그래프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도형까지 전부 다 뭐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이거 아까 써있던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다이어그램.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 다시 집합이 뭔지, 그 다음에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원소날법 조건제시법에 대한,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우리 어떤 집합이 있고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나열법이랑 조건제시법이 있다. 조건제시법, 나열법. 글씨가 날아가네요, 그죠? 조건제시법 이렇게 있고 이 집합을 시각화시킨다. 시각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시키는 방법이 방금 전에 썼던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아까 동그라미 그려서 여기 안에 다 채워넣는 거 이런 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이런 함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집합이 부등식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수직선 위로 정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집합을 제시하는 방법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시각화해서 문제를 풀 때 벤 다이어그램 또는 그래프 또는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면 수직선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세요.